잊을만 하면 찾아올 우아합의 파일럿. 우아합은 계획이 다 있구나. 동작 그만. 영화 얘기냐? 네, 이 정도 들었으면 짐작하셨겠지만 저희가 이번엔 라떼 얘기가 아니고 영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부산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아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저번 주 금요일 13일에 폐막을 했는데요. 영화를 사랑하는 채니 덕분에 이번 부국제를 우아합도 즐기러 다녀왔습니다. 가보자고. 부국제 끝나고 소담하게 나누는 우아합의 영화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그럼 먼저 채니가 부국제에서 본 영화를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 보고 오셨나요? 저는 부국제에서 10월 10일에 화요일에 1시에 하는 딜리버리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오. 이 딜리버리라는 영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장르가 블랙 코미디예요. 코미디긴 재밌겠다. 코미디인데 조금 어둡다. 그래서 이제 그 부국제에 설명에 있는 거는 가족, 아동 요런 장르고 이제 코미디, 블랙 코미디, 유머, 풍자 요렇게 이제 그 장르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블랙 코미디, 조금 어두운 코미디를 보고 왔습니다. 오호. 혹시 이 영화를 이제 안 보신 분들, 앞으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한 줄 평 간단하게 남긴다면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우리 각자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재기발랄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허허허. 잘 정리를 한 것 같죠? 재기발랄한 영화인데 블랙 코미디다 그쵸. 라고 하니까 코미디니까 재기발랄합니다. 흥미가 생기는데 혹시 한국 영화였나요? 외국 영화였나요? 한국 영화였습니다. 제목이 딜리버리여가지고 그 이제 외국 영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배달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딜리버리 뜻에 분만한다, 출산한다 이런 뜻도 있어가지고 약간 뭐 그런 출산과 관련된 내용의 영화인데요. 영화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려요? 잠깐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딜리버리라는 영화가 이제 상반된 두 커플이 나와서 영화가 시작되는데 그 한 커플은 산부인과 의사인 이제 인물이 총 4명인데 네. 귀남, 산부인과 의사인 귀남 그리고 그 부인인 이제 우희가 이제 부부로 나오는 거든요. 근데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 이제 그 귀남이 불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자가 하나도 없다 너는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희가 좀 부잣집 딸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산을 받으려면 손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남편이 불임이야. 남편은 근데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혼자 그 결과를 듣고 아내한테 거짓말을 해요. 너가 불임이야. 그래서 뭐야? 우리 아기를 가질 수 없어. 애초에 이제 여자가 근데 임신하면 뭐 이제 몸도 망가지고 출산하면 힘들고 막 난 그런 게 너무 싫어라고 했었는데 이제 남편이 네가 불임이라서 우린 임신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운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불임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 입양을 하자. 무튼 자식이 있어야 이제 유산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둘이 이렇게 그런 인물 얘기가 조금 나오고 다른 커플은 이제 미자랑 달수예요. 이름이 아주 구수하죠. 네. 그래서 미자랑 달수는 이제 귀남이랑 우희랑 조금 다르게 좀 달동네에 살아요. 좀 가난해. 그래서 이제 가난한데 이제 동거를 하는 커플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미자는 좀 똑부러지는 타입이고 달수는 그에 반해서 상당히 어리숙한 타입이라 아하. 좀 약간 잘 얘기하면 순박한 시골 청년 느낌인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애가 모질라 보여요. 아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둘 사이에 계획에 없던 아기가 생겨요. 근데 아이고. 여자가 이제 미자가 내가 그러니까 콘돔 하라고 했지 뭐 이러면서 아무튼 계획하지 않았던 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결국엔 낙태를 하러 가거든요. 혹시 귀남이 하는 산부인과? 맞습니다. 귀남이가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 시술을 하는데 아이고
낙태 시술을 했는데 애가 살아있다는 거죠. 에? 일부러? 이불로는 아니에요. 실수. 정말 실수였는데. 그래서 아니 분명 낙태 시술을 하고 누워 자는데 이제 그 미자의 그 남자친구죠.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인 달수가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로또가 1등이 당첨되는 꿈이었어요. 어머. 1등이 당첨돼서 여자친구를 찾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 여자친구를 막 찾으러 가는데 호랑이 3마리가 호랑이 3마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악하게 이제 인간이 호랑이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호랑이 3마리가 걔를 쫓아와요. 그 달수가 막 도망가는데 호랑이들한테 잡혀가지고 로또를 뺏기면서 손가락을 착 잘리는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 미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어머. 알고 보니 아기가 그 낙태 수술이 안 돼서 아기가 아직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태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니 어떻게 할 거냐? 산부인과 의사한테 당연히 책임을 물겠죠? 비용도 다 내고 내가 시술을 했는데 안 한 게 아닌데 수술을.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이게 기회구나. 왜냐하면 입양을 하려면 절차가 너무 길어요. 절차도 복잡하고 대기 순서도 너무 길고 근데 난 당장 유산을 받아야겠고 약간 요런 느낌이어서 조급한데 너희 딱 좋은데 너 아기를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팔기로 해요. 어차피 지우려던 아기기도 하고 돈을 많이 준다고 했거든요. 정기검진 때마다 얼마씩 주고 최종적으로 너희는 1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주니까 뭐 아기도 어차피 못 지워졌고 그래서 이제 그 커플은 이게 지금 낙태 수술 실패한 걸 막으려고 입막음 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쪽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죠. 유산이라는. 그렇죠. 그래서 무튼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 결론을 말해도 될까요? 스포 금지 딱지를 제목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스킵을 한 3분 정도 하면 될까요? 스포 금지. 지금부터 스포 금지인 거예요? 스포 주의라고 스포 주의지, 그치? 스포 금지가 아니지. 스포 주의로. 아무튼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많이 하거든요. 집도 주고 살집도 줘요. 달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또 달동네에서 살 수 없으니까 집도 주고 돈도 다 주고 뭐 식단표도 다 만들어 놓고 아기를 위해서 뭐 그런 걸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근데 집에 홈캠을 달아놔가지고 사생활은 없긴 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불만이 생겨서 이제 말을 하러 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뱃속에 애가 기형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산부인과 그 남편이 귀남이가 산부인과 의사니까 검사를 하다가 알아버렸어요. 스스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미자한테는 말을 안 하고 혼자 이제 6분의 1의 확률로 정상인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아니면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반전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미자가 나 이 사생활 없는 거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 너희 돈을 더 받아야겠어. 돈을 더 올려줘. 이게 얘를 월세처럼 임대 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내가 지금 건물 준 거예요. 미자가 건물 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우희가 계약서 들고 올 때도 임대차 계약서를 따서 계약서를 만들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건물주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나 이 건물주 임대료를 올려야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월세 나 올려줘 이런 거지. 그래서 달마다 이제 돈 주는 것도 올려주고 뭐 이제 최종적으로 주는 돈도 더 해서 거의 2배로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우희도 귀남이한테 이 아기가 기형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좀 바뀌죠. 사실은 돈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할 게 뻔하니까 안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을 더 주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파티 같은 거에 초대해서 그 임산부인 미자한테 얘기를 해요. 정말 미안하다. 근데 너의 아기가 기형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정상이면 우리가 키울 건데 아니면 너희가 키워라. 요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미자가
거기서 이제 알았으니까 기형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된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의 발차기 같은 걸 느끼면서 또 뭐 그런 감정 같은 게 생기는 타이밍에 또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는데, 그 얘기를 달수한테 했더니 달수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기형아일 수도 있다. 기형아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달수가 혹시 그거 사모님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희는 이제 우희가 아니라 미자죠. 미자가 엄청 실망을 하고, 사실 그런 남자랑 이제 더 이상 그쵸. 너무 상처받았다. 근데 그 전에도 애초에 그 임신 자체가 계획적이지 않은 임신이었잖아요. 그쵸. 콘돔을 안 썼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막 그런 걸 보면 애가, 그러니까 달수가 사람은 좋은데 되게 무책임해요. 철딱서니가 없네요. 그게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우희가 다른 산부인과에 가서 산모 수첩 받고 이렇게 막 자기 혼자 뭔가를 해요. 결과론적으로는 출산을 했는데 이게 정상인 아이가 태어나서 그쪽에 이제 아기를 주고 우희는 달수 곁을 떠납니다. 지금 그게 결론인가요? 떠납니다. 그쵸? 그래서 달수가, 우희가 제일 마지막에 우리는 질투만 많았지 사랑은 할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랑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달수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그 부잣집에 가가지고 아기를 훔쳐와요. 훔쳐온다기보단 데려오죠. 아무튼 거기서 벌어지는 또 재밌는 사건들이 좀 있는데 데리고 오죠. 그러고 나서 완전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달수가 원래도 배달 일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임신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직장 그만두고 핸드폰 게임만 하는 백수였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집도 얻고 아기도 생기고 하면서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배송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예 우희가 가고 나서는 이제 애를 옆에 태우고 같이 배송을 하는 얘기로 나오면서 이제 내일은 엄마 찾으러 가는 날이야 하면서 이제 지도에 막 엄마를 찾아다녔던 기록이 막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뭐 참 뭔가 많은 생각이 드는, 되게 가벼워 보이는데 엄청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 영화 시작부터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시작이 그거였어, 맞죠? 너가 불임이야. 내가 불임인데. 맞아. 그것도 근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요? 그 파티를 갔는데 그 이제 산부인과 의사의 친구가 근데 뭐 어떻게 안 한다더니 태세를 했네? 태세는 이제 고안을 뜯어내가 정말 이렇게 정자를 이렇게 뽑아내는 뭐 그런 시술 이름인데 그걸 통해서 우희도 이 친구가 거짓말을 했구나 알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딱 그때 달수가 달려와가지고 아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꽤나 재밌어가지고 되게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원하는 영화를 봤다기보다는 시간대가 맞으면서 좀 재밌어 보인다 하는 영화를 골랐던 터라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걸 다 옆에서 막 어휴 막 이러면서 보는데 혹시 달수? 어휴 달수야 이게 저 어떻게 해? 인가 안 된다 인가 안 돼 막 이러면서 진짜 처음에 채니가 좀 모질하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냥 모질한 사람이에요? 그 너무 화가 나는 사람이고 답답한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으로 조금 미화가 되는 그런 게 마지막으로 조금 회복을 했다. 조금 미화가 됩니다. 조금 그랬네요. 근데 채니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도 사실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임의로 배우들을 막 상상하면서 그 약간 블랙 코미디의 그런 코미디적인 요소를 막 머릿속에 하면서 이 장면은 왠지 이렇게 했을 것 같다 하는 되게 재밌는 영화라는 게 상상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혹시 그럼 딜리버리가 시간대가 맞아서 우연히 본 영화였는데 네. 그래도 특히 좋았던 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게
주된 배우가 결국 4명인데 4분 다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달수는 달수야 달수야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리고 미자는 저 왜 저런 애랑 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왜 저러고 있지 막 이런. 그리고 미자가 좀 짜증이 많긴 한데 아마 연기를 되게 4분 다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런 점들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웃기고 귀엽기도 하거든요, 영화. 근데 좀 짜증나면서 가볍지만은 않아서 전 또 완전 가벼운 킬링타임용 영화보다는 좀 약간 뭔가 생각할 수 있고 뭔가가 남는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점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생명이나 출산이나 임신이나 이런 과정들은 사실 그냥 멀리 있는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직접 겪지 않으면.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가지고 막 임신하면서 생기는 변화들도 되게 가볍게 장면으로 나오는데 뭔가 이게 뭔가 그런 것들 생각이 많이 돼서 저도 어쨌든 여자고 뭔가 결국에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게 인신매매 같은 아기를 사고 파는 건 결국 인신매매잖아요.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이제 계획이 없던 아기가 생긴다든지 혹은 뭐 계획을 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멀게 느껴지는 얘기가 아니어서 또 그런 점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체니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상황이 좀 특이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 그 특이한 상황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감정은 되게 그 뭐랄까 일반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임이라니 라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그 달수도 막 약간 태몽을 꾼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태몽을 꿨다고 해.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상황들은 좀 일반적이니까 거기서 계속 이입이 되고 공감이 되는 지점이 좀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영화 제가 지금 말한 거에서 빠진 부분도 되게 많은데 최대한 많이 설명을 했지만 그래서 한 번쯤 봐도 괜찮다 싶은 영화긴 합니다. 잘했나요, 감독님? 뭐 받은 건 아닌데 재밌었어요, 제가 스스로. 이 영화를 또 다른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사실 부국제에서 하는 영화를 일반 상영관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닌 경우도 또 있다 보니까 이제 일반 관객들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좋은 영화였는데 뭐 기회가 잘 돼서 배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럼 저도 체니의 얘기로 상상했던 걸 실제로 한번 보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나 뭐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을까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태몽 얘기가 이제 호랑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호랑이 얘기도 좀 나오고 로또 얘기도 좀 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모로 뭔가 은유하는 막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 GV에서도 질문을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렇게 영화가 끝나고 GV를 봤는데 GV 때도 이제 관객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호랑이 그 태몽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로또를 처음에는 사서 뭐 꿈에서 1등이 당첨돼서 뭐 마지막엔 사지 않던데 아무튼 그런 이제 여러 은유적인 느낌이 있어서 혹시 어떤 의미냐 했는데 감독님이 생각보다 너무 긴장하셨는지 말을 잘 못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뭔가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저는 스스로 영화를 보면서 그 호랑이 3마리가 이제 마지막에 달수가 아기를 찾으러 갔을 때 집에 이제 그 시아버지 시아버지라면 우희의 아버지죠. 장인어른, 장인어른이죠. 우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우희랑 귀남이랑 이제 우희 언니가 있는데 무튼 우희 언니를 제외하고 이렇게 3명이 아기를 이제 주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3명이 호랑이고 달수가 이제 로또를 이제 아기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그 손가락을 잘리잖아요. 그 손가락을 잘리면서 뭔가를 잃는다는 건 우희를 아니지 미자를 잃었다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감독님이 약간 이제 뭐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아기를 육아를 하시면서 전래동화 같은 거 많이 틀어주는데 거기 호랑이가 많이 나오더라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좀 해주셔가지고 조금 당황했던 게. 근데 이제 감독님이 너무 긴장을 많이 하신 게 보여가지고 뭔가 말하려고 했던 바를 제대로 전달을 못 하신 게 아닌가. 뭔가 그런 이제 제가 생각했던 떡밥들
것들이 뭔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달수가 그러니까 그 종전에 이게 100분짜리 영화인데 한 90분을 무책임한 인물로 나오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애를 키우면서 되게 책임감 있는 인물로 나와가지고 그 개연성이 너무 이제 건너뛰는 느낌. 너무 건너뛴 느낌이라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받아들일 때 조금 그런 부분을 다른 관객들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다른 관객 한 분이. 근데 뭔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달수랑 그 애기 이름이 담이거든요. 이제 달수랑 미자 뭐 이름 이렇게 섞었다 이렇게 또 달수는 얘기하더라고요. 그 달수 그 배우님이 얘기하시긴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담이가 이제 그 달수가 이제 택배 배송을 하고 차에 이제 타가지고 이렇게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는데 조금 무리한 요구인 거예요. 저번부터 안 된다고 했던 요구인데 이제 거래처 사장님이 우리가 오래 한 지가 됐는데 그건 못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다미가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애기의 대사로 이게 뭔가 개연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달수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었기에 달수의 책임감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연결고리가 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독님 이게 좋은 해석일까요? 감독님 대답을 긴장하셨는지 잘 못하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저 스스로 이제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왠지 저는 뭐 영화를 보지도 않았고 감독님의 설명을 뭐 대답을 듣지도 않았지만 채니가 어느 정도 유추한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영화의 재미지 않을까. 전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서 뭐 제 스스로 해석도 한번 해보고 다른 분들 해석도 들어보고 감독님은 도대체 왜 어디서 좋은 인터뷰를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딜리버리라는 또 좋은 영화, 그리고 뭔가 부국제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영화를 소개받아가지고 너무 좋았고, 저도 제가 본 영화를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별로 안 듣고 싶은데요. 제 얘기하고 싶은데요. 관심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뭐죠? 어떤 영화 보셨죠? 저는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을 보고 왔는데요. 거장의 영화를 보고 오셨군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 감독님께서 본인이 직접 각본을 쓰고 또 그 감독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괴물이라는 영화는 이제 사카모토 유지 님이 각본을 쓰시고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이제 연출만 하신 영화였어요. 사실 저는 이런 배경사항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도 뭐 GV가 있고 뭐 시간대가 괜찮은 GV가 있었나요? 네. 와, 놀랍죠? 근데 야외 극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땅콩보다 더 작게, 제 새끼 손톱보다 더 작게 보기는 했습니다. 야외 극장에서 보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괴물을 보고 왔는데 저는 어쨌든 부국제가 처음이어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네.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채니 덕분에 부국제를 다녀온 터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즐겨볼 수 있을 법한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약간 GV도 있고 뭐 영화의 전당에서 좀 하고, 그리고 뭐 조금 유명한 감독.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감독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 제가 이름을 안다는 것은 이제 유명한 감독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 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월 7일 토요일 저녁에 하는 걸 꿀 시간이네요, 심지어. 네,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가 매진이었거든요, 계속. 되게 구하기 힘든 표였어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GV니까 또 정말 운이 좋게 예매하기 한 몇 분 전에 이거 예매가 시작한다라는 걸 안 거예요. 오픈을. 그래서 오케이, 한 30분만 있으면 영화 예매하면 되겠네 하고 덜컥 들어가서 예매를 성공을 했죠. 근데 또 이제 아마 야외 극장이라 좌석이 좀 많았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런 야외 극장에서 본 경험도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어땠나요? 그냥 일반 실내 영화관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땠어요? 우선 스크린이 되게 크고 관객이 되게 많고 약간 콘서트장처럼 정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채니 말대로 내가 예매를 할 수 있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나 좌석이 많은데 여기 뭐 내 좌석 하나 없겠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이게 아무래도 그날 비가 왔거든요, 저녁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비가 맞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소리가 조금 울렸다. 아, 메아리처럼. 그래, 그거 맞죠. 그래서 나는 이게 영화적 연출인지 이 무대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메아리가 치길래 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영화에서 메아리를 쳤을 리는 없고 그냥 이 공간의 특성상 이제 맞아요. 소리가 좀 울린 게 아닌가. 야외라서 그 야외 극장이라서 좀 울린 것도 있는데 비가 와서 좀 더 그랬을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야외에서 영화 아주 운치 있었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외여가지고 음식물 반입이 돼서 먹으면서 먹으면서 봤습니다. 재밌었겠다. 영화는 어땠나요? 영화 느낀 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화 일단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소개부터 나 한 줄 평부터 가시죠. 한 줄 평을 듣고 내용 소개를 듣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줄 평.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벌써부터 흥미롭죠? 무슨 내용인지 어서 말해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배경은 그냥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건데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이제 같은 사건을 되풀이해서 보여줘요. 같은 사건을 시점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의 어머니,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 세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시점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시점으로 볼 때마다 이 사건이 새로운 지평으로 펼쳐지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이게 부국제에 소개됐을 때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학생 인권 그리고 교권에 대해서 맞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딱 이제 소개 문구에 첫 문구로 쓰셨길래 여기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좀 솔직히 관심이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한국에 있었던 일도 뭐 누구의 자잘못을 탓하는 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전혀 모르는데 맞아. 이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얘기들이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돼가지고 좀 좋았어요. 저도 킬링타임 영화도 전 좋아하고 가벼운 영화들도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현대 사회에 대해서 좀 답답한 면 그러니까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보이는 걸만 믿게 되니까. 그쵸, 맞아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쵸,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답답함 같은 걸 많이 느끼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좀 개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찝찝한. 그냥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또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근데 뭔가 핵심 사건이 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네, 핵심 사건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 주인공 미나토가 있어요. 그 미나토가 학교를 다녀오고 나서 조금씩 이상 행동을 하는 걸 어머니가 발견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도 참다가 애한테 약간 상처가 나니까 학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몸에 이제 스크래치가. 뭐 귀에서 피가 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도대체 누가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캐묻다가 그 미나토가 담임 선생님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괴롭혔다, 심하게 대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책임을 묻고 결국은 그 선생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임이 되십니다. 그리고 약간 어쨌든 교사가 학생을 좀 심하게 대했다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되게 큰 이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 집 문고리에 그 뭔가 이상한 물체가 담겨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좀 매장을 당하는 집까지 찾아와서 테러 같은 걸 당하고 막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어쨌든 그게 가장 주요한 사건이고 이 모든 것의 해결이나 실마리는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의 시점으로 나오는 거기서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거까지 가서 보니까 정말 마지막은 힐링물이었어요.
앞에 1부, 2부는 약간 스릴러였고 아기를 너무 걱정하게 되니까 스릴러였고 그 학교에 뭔가 답답한 대처가 있거든요. 학부모가 찾아갔는데 약간 스미마셍 이러면서 그냥 아무런 해명이나 그런 것 없이 진상 규명도 없이 그냥 그쵸, 사과부터 그쵸. 일단 하고 그렇게 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듯한 행태에 분노가 같이 치밀고 도대체 왜 어떤 걸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걸까? 라면서 했는데 두 번째 담임 선생님 시각으로 갔을 때는 스포를 하자면 담임 선생님은 정말 아무 잘못을 안 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담임 선생님이 정말 아무 잘못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억울해.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입이 돼가지고 나는 그냥 똑같이 선생님 생활을 했고 심지어 초임교사거든요. 그분이. 심지어 초임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근데 또 그 외모적인 걸 묘사를 해주는 걸 영화에서 봤을 때 되게 외모가 무서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농담을 말해도 농담으로 안 들리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찾아와도 소리 선생님은 빠져있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인상이 무서우니까 그냥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 약간 이런 식 캐릭터인 거예요. 뭔가 그런 이미지적인 오해들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마지막에 3부는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이 정말 그러니까 날아갈 정도로 정말 순수하고 아이들이 그랬어요. 이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 그 미나토라는 애가 이상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어머니들이 봤던 게 하나는 뭐 갑자기 자른 머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아기가 가위를 두고 자기 머리를 자른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데 초등학생이어가지고 물통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통을 씻으려고 까보니까 웬 흙이 섞여 있고 그리고 막 엄마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뭐 엄마 인간의 뇌에 돼지의 뇌를 이식을 하면 그건 인간이야 돼지야? 이런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아주 몇몇 곁들 이 좀 쌓여가면서 이제 엄마의 뭔가 의심이 확신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또 다른 아이를 도와주고 그 아이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물통에 흙이 있었던 거는 그냥 그 애랑 놀다가 고양이를 이제 죽은 고양이를 발견해서 묻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묻어주는데 또 그 애가 어디서 화장 이런 걸 또 배웠나 봐요. 그래서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화장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불이 너무 커지니까 불을 꺼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통에 막 또 더러운 물을 받아가지고 뿌리고 하니까 물통에 흙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엄마가 신발 한 짝만 집에 있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의심스럽잖아요. 한 짝을 어디 빼앗긴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다른 친해지고 싶은 그 친구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신발 2짝을 다른 친구들이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발을 그냥 내어줬던 거야. 그리고 그냥 깽깽이질을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가요. 그거 얼마나 힐링이에요. 이 두 아이의 순수한 그런 우정 그리고 뭔가 친구와 친구 간의 그 유대가 쌓이는 과정 이런 게 이제 3부에서 드러나는데 사실 1부랑 2부를 보면 진짜 사태가 심각하게 계속 치닫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 교장 선생님의 좀 의문스러운 태도라든지 이런 걸 다 이해 못하고 이제 우합 녹음을 위해서 그 감독님의 인터뷰를 좀 살펴봤었는데 그때 그냥 결국에는 이 아이들을 몰아가는 것은 어른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이한테 그런 직접적인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직접적인 질문을 했죠. 누가 그런 말을 너한테 누가 했어? 뭐 돼지의 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을 누가 했어? 그리고 뭐 누가 너한테 상처를 입혔어? 이런 걸 했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죠.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런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건데 이 모든 이 딜리버리도 거짓말부터 시작하거든요. 정말 솔직하면 좋겠다. 근데 그 애기는 약간 친구를 지키기 위한 뭐 그런 거였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어머니한테는 뭔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부풀고 부풀어서 선생님은 해고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제 느낀 점이 생겼는데 제 뒷좌석에 실제로 직업이 선생님이신 분이 이걸 관람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막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PTSD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사실 영화적으로만 보면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실직 당한 상태고 애인한테도 차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그냥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엔 결론적으로 애기들의 그게 드러났으니 그건 혹시 관객만 아나요? 네, 사실은? 관객만 압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현실은 그대로고 애기들의 진실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이 뭐 제출한 그런 일기 같은 걸 통해서 나는 얘가 얘를 괴롭힌 줄 알았는데 사실 친구구나 라는 그런 걸 약간 조금씩 발견하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완전한 오해가 풀리거나 그렇진 못한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화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겠다. 그래서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고 이 연출이 너무 훌륭했다라고 느낀 게 거의 비평가인데요. 제가 뭘 모르지 한번 뒷거려 보겠습니다. 정말 영화의 1도 모르는 그냥 일반 이제 그걸로서 일반 관객으로서의 느낀 점은 그 시선이 나눠져서 그 시점이 나눠져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되게 몰입하고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100%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점점 반성하고 시점이 바뀔 때마다 아이고 이랬네 놓쳤네 몰랐네. 근데 사실 이제 관객은 보여준 것만 보게 돼 있고 실제 그 상황에서도 맞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현실이 그렇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등장인물에 이입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다.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도 좀 할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되게 세밀하고 그런 묘사가 그 감정선을 엄청 집중해서 다뤄가지고 유명한 감독인데 그래서 뭔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면서도 되게 그 감정 묘사들이 중요해 보이는 영화여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잔잔하게 잘 보여줬을 거 자세하게 잘 묘사해 주셨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뭔가 한번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유명한 건 알지만 그분의 영화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세밀하게 그 인물의 감정선을 묘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뭔가 사실 그 스토리 라인 봤을 때 저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매진이어가지고 왜 매진? 그러니까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 감독 너무 유명한 감독이니까. 맞아. 그래서 못 봤었는데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얘는 뭔가 개봉할 것 같다. 영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저도 찾아보니까 11월 달에 한국에서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할 것 같아요. 11월 달에 채니 한번 꼭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채니 말대로 그런 묘사들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앵글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정말 실제로 영화를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지루하진 않았나요? 지루하다기보다 너무 세밀하게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내가 놓쳤나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인터뷰로서 이 영화의 백미는 이 장면이다. 이 음악실에서의 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뭔가 영화의 주제가 되는 장면인 것 같거든요. 뭔가 의문스러웠던 교장 선생님이 몇몇만 가질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행복이야. 이런 대사를 던지는데 사실 저는 뜬금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따라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그걸 따라가기에 부족했다. 일반 관객이었다. 너무나 일반 혹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순간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약간 이런 왜냐면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 조금씩 많은 설명을 해주지만 그걸 추론해내는 건 또 관객의 몫이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추론해 나가지 않으면 나처럼 뜬금없어질 수도 있다. 오잉? 약간 상당히 이렇게. 궁금한데요? 또 더 궁금해. 더 궁금해. 그러면은 느낀 점 한 줄 평까지 들었으니까 아까 저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이 영화에 좋았던 점 뭐 영상미가 좋았다든지 음악도 좀 궁금하거든요. 음악도 또 기깔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딱 좋았던 점을 적었거든요. 음악
사카모토 류이치 사카모토. 네. 아, 음악이 나오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딱 그 마지막 노래는 듣는 순간 그 모든 영화의 서사가 마무리되면서 나까지 가슴이 먹먹해지게 만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우아합 녹음을 위해서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영화 음악을 들었는데 그 막 생각이 다시 나고 감정이 올라올 정도로 너무 잘 만드셨다. 기깔 납니다. 진한 여운. 네, 여러분 기깔 납니다. 기깔 나.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 부럽다. 나도 그런 재능 갖고 싶다. 그렇다면 나랑 녹음을 같이 안 하고 있을지도. 그렇다면 아쉬웠던 점은 뭔가요? 아, 저는 아쉬웠던 점은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못 따라가는 게 아쉬운 거지 이 영화 자체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불친절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일반 관객들에게 불친절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리뷰를 찾아보니까 다들 잘 따라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그래서 내 문제였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군요. 그리고 이 여기서 살짝 아무래도 아기들끼리 초등학교인 주인공이 친해지는 과정을 담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짝 그 동성애적인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너를 사랑해라는 느낌이라기보다 그 뭔가 비밀 친구와의 그런 특별한 유대, 그 친구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도 친구를 너무 사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정이 정말 큰 우정일 때 뭔가 그런 감정을 아이가 느끼면서 사실 숨기는 것도 있거든요. 이해가 되네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깜짝 놀랄 수는 있다. 약간 그런 연출? 그런 딱 그런 한 장면이 나오는데 스킨십을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아름다웠다. 그렇게 놀란 장면 빼고는. 근데 뭐 초등학생이니까 뭔가 그런 이성의 의미, 이성이 아니고 동성이겠지만 이성적인 그런 감정이라기보단 인간에 대한 약간 그쵸. 강아지에 대한 사랑 이런 느낌처럼 인간에 대한 사랑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동성애적인 것을 크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객들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봐야 알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첸이도 보고 나면 어땠는지 알려주면 서로 어떻게 다르게 봤는지도 좀 궁금하긴 맞아요. 합니다. 영화가 사실 그냥 하나를 본 걸로도 의미가 크지만 그 보면서 느끼는 것도 크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크다고 저는 또 생각하는 편이라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들어보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꼭 보고 싶네요. 딜리버리도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 진짜 어느 영화를 가서 볼 수 있는지. 근데 그때 잠깐 GV 하시는데 어디 영화관에서 한다고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부산 아니고 서울인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어쨌든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주 재밌네요. 그러면은 인상 깊었던 씬 혹은 인상 깊었던 캐릭터 사실 인물이 대강 보면 크게 4명인 것 같은데 맞아요. 부모님, 담임 선생님, 애기 둘 요렇게 맞아요. 느낌인 것 같은데 저희랑 비슷하네요. 아무튼 근데 4명인데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다면 혹시? 저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요? 미나토의 어머니. 저는 이 배우를 잘 모르는데 안도 사쿠라라는 그 배우분이 연기를 해주셨는데 연기를 잘하는 걸로 좀 유명한 배우분이신가 봐요. 이것도 검색을 하면서 그냥 알게 된 정보인데 이분이 너무 연기를 일단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변화 그리고 학교 가서 선생님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는 그런 학부모였는데 내가 만약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되게 멋진 어머니였고 어머니의 역할에 너무 충실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몰입을 확 시켜준 특히나 처음 시점이 어머니의 시점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스릴러였거든요. 거의 1분. 애기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거지? 무슨 일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막 마음을 훅 가게 만든 거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셨다. 결국에 그 영화의 시작에서 몰입을 가장 크게 할 수 있게 이제 그 배우가 연기를 하시고 그 인물이 또 그렇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그 배우의 연기였지 않나. 이 배우가 상당히 유명한 배우긴 하거든요. 저도 아는 게 이분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랑 같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 어느 가족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되게 유명한 씬을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유명한 연기 잘하는 배우로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번에도 같이 작업을 하셨군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뭔가 그 연기력도 있지만 그 인물에 이렇게 설득당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상당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푹 빠졌습니다. 그러면 인상 깊었던 장면도 혹시 어머님과 관련된 장면일까요? 이거는 완전 다른 장면인데요. 마지막에 3부가 거의 힐링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알아서 장르를 나누네요. 1부, 2부, 3부를. 스릴러였다가 약간 추리였다가 힐링물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 둘이 친해지는 그 과정이 너무 귀여웠어요. 특히 이제 둘이 한 명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막 친하게는 못 지내고 둘이 비밀 아지트 같은 곳에서 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엽다. 그 비밀 아지트를 막 꾸미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너무 귀엽고, 그리고 각자 막 가져온 과자 같은 거 나눠 먹고 거기서 막 둘만 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게임들을 하는데 너무 순수하고 그냥 앞에서 봤던 그 1부, 2부의 걱정이나 이런 게 무색할 정도로 그냥 너무 순수했다, 귀여웠다. 오히려 그 1, 2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장면들이 더 크게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황상 그 친구의 따돌림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만나서 뭔가 이제 우정을 유지한다는 것도 상황에서의 느껴지는 그런 뭔가 따스함?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애틋함, 것도 아련함? 뭔가 약간 애틋함?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 우정을 쌓아가는지 그 장면들이 좀 궁금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의 감정선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데 그렇구나. 네, 되게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후기 같은 걸 이 미나토 역을 맡았던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아지트에 장식물을 다는 장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실제로 너희가 그거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해서 자유롭게. 실제로 그 두 명의 친구와 미술팀이 함께 장식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장식물을 다는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엽다. 그것마저도 너무 귀여워. 귀엽다. 그랬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너무 귀엽네요. 계속 나왔습니다. 뭔가 GV도 봤는데 GV에서 알게 된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GV에서 이런 뭐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건 혹시 있을까요? 새롭게 알게 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관계자 아니면 못 듣는다, 요런 말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GV를 느끼고 싶어서 그걸 예약을 했는데 제가 아이쿠 조금 늦는 바람에 그 GV의 끝자락에 들어갔어요. GV가 먼저 하고 영화를 상영했군요. 네. 아하. 시간이- 7시 영화니까.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남는 건 그 감독 GV를 못 봤네. 그걸 보고 싶어서 예매를 했는데 그 감독님이 이제 큰 전광판 화면에 뜬 거를 영화처럼 이렇게 보고 와 신기하다, 감독님이 부산에 계시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그 아기 배우 둘이 같이 왔는데 애기 둘이랑 감독님이랑 이렇게 네, 이렇게 왔었는데 애기가 그 마지막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를 한국어로 얘기하고 가요. 귀여워. 저는 그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도. 근데 그냥 애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좀 귀여운 게 있었다. 그냥 귀엽다만 느끼고 왔네요. 그냥 GV의 결론은 GV가 귀엽다. 애기들 귀엽다 알고는. GV가 사실 뭔가 이제 그러니까 영화를 보기 전에 봐서 질문을 하거나 이러진 못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근데 영화에 뭔가 숨겨진 얘기들도 해볼 수 있고 질문도 해볼 수 있고 이런 재미가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앞으로는 본인이 더 아쉽겠죠, 그렇죠? 네, 앞으로는 좀 더 그 전략적으로 시간이 좀 이른 시간에 GV를 가서 후에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게 뭔가 직접 질문할 수도 있고 질문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감독님이나 이제 배우들이 얘기해 주는 거 들으면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이 장면에서 이런 스토리로 장면들이 촬영됐네?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연기 어떻게 준비하는지 뭐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또 GV를 좋아하고 보거든요. 근데 뭔가 영화 전에 했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좀 궁금하긴 한데 뭐 물어볼 수가 없으니 그랬습니다. 송강호 배우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브로커를 이제 같이 작업하셨으니까 그냥 그런 식의 질문들밖에 할 수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일본어로 말하시고 해석을 해주시고 통역을 해주시고 통역분 계시고 또 그렇게 그렇게 진행을 했군요.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체니한테 그 딜리버리에 나온 4명의 인물이 너무 달라가지고 혹시나 뭐 되게 공감 갔던 인물이나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감 가는 인물이 있으면 참 큰일이 날 것이 애기를 사고 파는데 그 공감 가는 인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인간이라는 게 참 평면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입체적인 존재다 보니까 귀남이나 우희나 뭐 미자나 달수나 다 각자가 가진 좋은 면, 나쁜 면, 이상한 면, 뭐 특이한 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감 가는데 인물 자체에 대한 공감은 좀 안 갔는데 화나는 건 있었어요. 화나는 거. 달수야 좀 어떻게 해라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달수 욕을 엄청 하고 가요. 영화를 보면서 막 이렇게 배우분이 연기를 너무 잘했나 보다. 배우 끝나고 나서 저 배우랑 사진도 찍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자랑해야지. 강태우 배우님 최고 막 이렇게 그렇게 답답해했는데. 그래서 진짜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 대사 뱉는데 그 마지막에 이 애기 기영아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악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없는데 진짜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인간도 아니다. 무책임한 게 정말 나쁜 거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가 틀린 말인 게 나쁜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건 사실 나쁜 사람인 거죠. 근데 무책임한 게 자기 스스로도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연인한테 무책임하다는 게 되게 나쁜 거구나. 그리고 연인이 서로 사랑해서 물론 계획이 없었지만 서로 사랑해서 생긴 애기한테도 되게 나쁜 사람인 거죠. 그쵸. 그 무책임한 태도가 생각보다 되게 별로구나.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달수야 진짜 너 어떻게 해라 이러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달수야 니 좀 어떻게 해라. 심지어 마지막에 이제 GV 하는데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낙태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아기를 이제 팔라고 하고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집에 갔는데 이제 생각을 하다가 미자가 집을 나갔나? 아무튼 그랬어요. 니랑 못 살겠다 이러고 나갔나? 아무튼 임신을 한 걸 알게 되고 나갔나? 아무튼 집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 달수가 그 미자를 부르다가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요. 네? 고의로? 실수로? 고의로. 미자야 하고 미자야 딱 부르고 바로 떨어져요. 자살. 근데 밑에 근데 거기 이제 쓰레기 더미가 가득해. 집이 쓰레기 요통이거든요.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집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야. 집 쓰레기 가득해서 퐁신퐁신하니까 걔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미자가 또 사랑하니까 놀래서 달려가는데 애가 쓰레기 더미를 찢어보니까 이렇게 멀쩡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데 GV에서 감독님이 쓰레기가 쓰레기에 들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게 뭐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웃겨가지고 역시 블랙 코미디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도 있었어요. 관객 중에 한 분이 그게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는 걸 알고 떨어진 거냐 아니면 우연히 떨어졌는데 쓰레기가 있었던 거냐 했는데 이제 그 배우님이 연기하시기는 쓰레기가 있는 걸 알고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은유적인 느낌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설명이 뭔가 거기 아쉬웠어가지고 무튼 제일 공감 안 가는 인물은 달수였어요. 그러니까 공감 안 갔다기보단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반면교사 되는 인물이 달수였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영화였네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쵸. 그러니까 각 인물마다 별로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귀남이는 애초에 거짓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행했으면 달라졌을 것을 거짓말로 시작하면서 막 속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거짓말이 없었으면 이 영화 못 만들었어요. 알죠? 그거는 맞아. 거짓말로 시작된 작은 그 나쁜 행동이 이렇게 큰 결과를 사실 자아낸 거잖아요. 귀남이는 막 거짓말하고 우희는 결국에는 이게 탐욕 같은 거죠. 그쵸. 물욕 이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생명을 돈이면 뭐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제 미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까칠하거든요. 미자 자체가. 그래서 저도 좀 까칠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거 보고 반성을 좀 하긴 했는데 미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내 인물 사실 다 생명 경시죠. 그 자기가 그쵸. 베고 있는 그 소중한 생명을 사고 파는 거다 보니까 친구는 보고 나와서 이거 인신매매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그쵸, 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귀남이의 작은 거짓말 하나로 시작된 인신매매 극인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인물들이 다 별로라면서 다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한 줄 평을 방금 그걸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별로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귀남이의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인신매매극. 아 그렇게 돼야 되나? 그게 좀 더 낫나? 바꿀까요? 되게 자극적이었어요. 그쵸. 뭐가 궁금하죠. 네. 근데 무튼 결국에는 사랑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여자 우희도 이제 그러니까 귀남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돈도 없고 백도 없어도 괜찮아. 근데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안 하기로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귀남이가 이제 화를 내요. 애들이 그 미자랑 달수가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 얘들이 한 번만 이럴 것 같냐면서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우희한테. 그런 측면에서 우희도 이제 네가 뭐 돈도 없고 백도 없지만 나한테 함부로는 안 돼. 그래 나한테 잘하는 것만으로 내가 니를 선택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튼 인물들 하나하나가 되게 입체적이면서 무튼 재밌어요. 무튼 볼까요? 무튼 재밌어요. 이게 달수야 니는 어떻게 반성을 좀 해라. 달수 진짜 이거 안 된다. 사람들 다 쓰레기라고 욕하면서 나가거든요. 그 배우분이 정말 연기를 잘했고 오래 사시겠다. 멍청하게 연기를 잘해요. 순박한 캐릭터가 그러니까 거의 그 사람처럼 무튼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배우 얘기 말고 그 아까 전에 보니까 되게 연출도 뭐 조악한 호랑이 3마리 뭐 이런 조악한 얘기를 호랑이 3마리 했는데 인상 깊은 장면이나 아니면 아쉬운 장면 이런 게 있을까요? 인상 깊은 장면 아까 말한 그 쓰레기 장면 사실 GV를 보기 전에는 그 장면이 그냥 약간 일종의 협박처럼 그냥 저는 그렇게만 느꼈거든요.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 그냥 죽을 거야. 그런 말 하잖아요. 데이트 폭력에도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네 내랑 헤어지면 나 죽을 거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처럼 걔도 결국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것뿐이지 결국에는 뭔가 협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장면을 그냥 그렇게만 봤는데 이제 쓰레기가 쓰레기로 또 막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그 마지막에 딸이 대사하는 게 뭔가 좀 전 인상이 깊었던 게 딸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대사를 하는 게 이제 아빠 힘들게 하지마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 1년의 과정을 저희가 다 지켜봤는데 결국에 그 아기를 기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키울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막 우리가 임대사업 그러니까 이 임신하는 임대사업으로 여러 애를 해서 돈을 벌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애였어요. 원래 달수가. 그러니까 이게 속이 터져요. 가슴이. 그래 막 임산부한테 너도 마실래? 뭐 이런 소리나 하고 뭐 그러거든요. 달수가. 아무튼 그런데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는 후에 달수가 이렇게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결국 그 아이의 존재구나. 그래서 저는 그 보면서 임신 출산 역시 못할 짓이다 했는데 왜 아기를 낳는지 알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 대사 그러니까 뭔가 그 씬이나 그 아기의 대사나 뭔가 그 분위기나 이런 게 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달수한테는 결국 생긴 거죠. 그쵸. 성장시킨. 맞아요. 미자가 결국에는 우리는 질투만 할 줄 알았지 사랑은 할 줄 몰랐다. 사랑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결국 달수가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저는 뭔가 이제 그 귀남이나 우희도 그렇고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고 미자나 달수나 거기서 나온 다미도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줄 평을 지었던 것 같고 뭔가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근데 꼬물꼬물하던 그 애기부터 이렇게 커가는 거 생각하면 참 제 얘기도 아닌데 제가 막 눈물이 주르륵 다미야 이러면서 달수야 좀 정신 좀 그래 잘했으면 사실 애기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미자랑 행복하게 살 수도 모를 일이지만 행복하게 솔직히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그 둘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도 사실 확신은 안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때 다미랑 같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좀 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다미의 그런 존재, 대사나 존재나 씬이나 이런 것들이 인상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 대사만으로 이제 연계성이 뭐 개연성을 혼자 알게 그냥 만들었어요. 됐다. 근데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 씬이 중요했고 인상 깊었다는 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관객분은 이게 너무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너무 그냥 갑자기 그렇게 그러니까 90분 내내 무책임하던 인물이 너무 갑자기 책임감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막 엄마 찾으러 가자. 내일은 엄마 찾으러 가는 날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지도에다가 갔던 데 표시해놓고 막 이런 게 너무 좀 개연성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 안에서 만든 거죠. 그 씬으로. 그게 뭔가 그 사람이 사람한테 주는 치유? 뭔가 그런 느낌? 사랑이라는 게 주는 큰 의미? 이런 것들을 혼자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내내 부모랑 자식 간의 얘기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다가 이제 실제로 그 부모와 자식의 그런 사랑이 또 영화를 마무리 지으니까 더 인상 깊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막 대하다가 보이니까 잘해준 건가? 달수야 니 어떻게 해라 진짜. 어휴 달수야 이러면서. 저도 만약에 딜리버리를 보고 난다면 어우 달수야 이렇게 나올지 이제 채니한테 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북제 보신 분들 괴물이나 아니면 뭐 제가 봤던 딜리버리나 이런 거 보신 분들 얘기 올려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읽고 저희가 그쵸. 답글도 날리고 댓글 날린다고요? 너무 옛날 사람 같나 보튼. 댓글도 쓰고 뭔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영화는 많은 시선에서 많은 관객들 많은 시점에서 얘기를 나눌 때 전 더 풍성해지고 재밌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올려주시겠죠? 그렇게 말해가지고 지금 안 올리나? 딱 쓰시던 그래서 안 분이 지금 올리나? 지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올리실 거죠? 정말로 이렇게 둘만 얘기했는데도 재밌으니까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쵸, 이런 그쵸. 생각도 합니다. 부국제 영화제가 주는 물론 영화 2개였지만 부국제여서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참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부국제에서 다른 영화 보고 싶은 것도 참 많았는데 혹시 보나는 다른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나요? 저 있었는데 저는 한 편만 본 거죠. 한 편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다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매진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매진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개막작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이 싫어서 보고 싶었는데 안 되고 튕기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위해서인가? 진리에게 그 설리 씨 다큐멘터리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부국제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보고 싶다 했는데 매진돼가지고 튕기고 해서 너무 아쉬워요. 내년에는 뭔가 좀 단단히 준비를 해서 전략적으로다가 이제 좀 부국제를 즐겨봐야겠다. 저는 사실 이번 부국제가 처음이기도 했으니까 이 뭔가 맛보기로 이번에도 좋으면 다음번에 또 가봐야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너무 좋았다. 진짜 축제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그쵸. 되게 이 한 편의 영화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영화를 사랑하는 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걸 즐기는데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들뜨게 하는 맞아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껴서 이게 축제고 또 그래서 자꾸 영화의 힘이라는 걸 또 영화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경험 치고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보셨으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죠. 그쵸. 되게 부러워하시는 것 너무 같네요. 부러운데? 그럼 뭔가 이제 부국제는 축제니까 영화 말고 막 그러니까 부대 행사처럼 이렇게 행사 같은 것도 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도 체험을 안 한 표정인데 했나요? 표정으로 읽기. 정말 표정으로 제가 답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치킨도 안 팔고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일정을 소화하고 영화만 보러 가신 거예요? 네네네. 기념품 굿즈 같은 것도.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부국제를 간다면 전략적으로 그냥 냅다리 일찍 간다. 한 3시간 일찍 가가지고. 그리고 후기를 보니까 줄도 되게 길게 섰다 하더라고요. 저는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입장에서 되게 막 구석탱이에 영화 시작할 때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모로 못 즐긴 게 많은 부국제였다. 하지만 시작으로는 좋았다. 그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봤으니까, 그쵸. 그런데 그 야외 극장은 선착순이어서 비지정제적.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그냥 보니까 선착순으로 줄이 가서. 되게 길었나 봐요. 좋은 자리에서 가까이서 배우들을 보려고. 그쵸. GV가 있으니까 또. 맞아. 채니는 뭐 즐겼던 부대 행사 있나요? 저는 일단 그날 원래 부국제는 하루 종일 영화를 보거나 하루 종일 영화를 한 편 보고 행사를 즐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채니한테 좀 얘기를 듣고 갈 걸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평일에 갔다 보니까 이제 막 뭐 무대 인사를 하시거나 배우분들이 아니면 이제 뭐 GV를 이렇게 야외 토크도 하거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피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배우들도 많이 오시고 이제 막 그런 이제 야외 토크나 무대 인사나 이런 이벤트들도 많아서 그냥 이제 영화를 안 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평일에 갔다 보니까 그런 건 못 즐겼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의 전당에 가가지고 주변에 하는 행사들이 좀 있길래 가서 이제 봤는데 그 GV80 제네시스가 신차가 나오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나한테 어울리는 영화 인물 유형 찾기, 뭐 포스터 만들기, 레드카펫에서 사진 찍고 인화하기,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그 제네시스에서 신차가 나온 게 GV80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시승을 해가지고 시승을 해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연주를 듣는 차 안에서요? 네, 차 안에서 그걸 하셨다고요? 그걸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러운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차를 잘 모르기도 하고 차 욕심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차나 이 차나 다 비슷해 보여서 그냥 큰 차면 큰 차, 작은 차면 작은 차 이런 느낌인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네시스가 좋은 차인가 뭐 이렇게 모르니까 친구가 이 회장님들이 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문을 여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타세요 이렇게 하고 문을 닫아주시거든요. 닫는데 이렇게 쾅 밀어서 닫는 게 아니라 버튼을 틱 누르면은 문이 닫혀요 저절로. 어머. 나 세상에나 마사네. 세상에나 깜짝 놀랐지. 세상이 참 이게 발전되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버튼 찍 누르니까 바로 닫히고 버튼 찍 누르니까 바로 닫히고 그리고 안에 내부도 너무 이제 쾌적해요. 너무 쾌적해. 너무 좋아. 차가 왜 이렇게 좋은 차 사는지 알겠어. 근데 더 감동인 건 와, 음질이 공연장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로. 저는 일단 유이치 사카모토 그 분을 잘 모르지만 유명하신 그건 알고 있었는데 연주를 하는 영상을 약간 그 자동차 극장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소리가 이제 자동차 안에서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진짜로. 막 뭐라 해야 돼? 미세한 떨림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공연장 같았어요. 근데 또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연주곡이 너무 좋네? 홀라당 빠져버렸고. 진짜 그래서 반해가지고 와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차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 공연장처럼 공연만 이렇게 입 벌리고 너무 좋다. 그럼 이거는 그 신차 홍보를 실패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그 차를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음질이 너무 좋고 안에 내부도 되게 넓고 쾌적하고 이게 그냥 타면서도 느껴지고 안에 타서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도 느껴지고 하니까 이래서 좋은 차 사는구나. 이래서 회장님들 차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GV80 그거 사고 싶은데 얼마인지는 사실 안 적혀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살까봐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격 들으면 깜짝 놀랄까봐 그랬을까? 아무튼 그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좋은 차를 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지 사카모토 연주가 너무 기깔났어.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영상인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어떻게 좋아요, 버즈로라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 유형 그게 제가 했던 전부 다가 이제 제네시스에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네시스에서 도장 이렇게 몇 가지 행사를 참여해서 도장을 찍고 이제 설문조사까지 하면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네. 근데 그 룰렛을 돌리면 뭐 상품이 꽤 괜찮아요. 막 머그컵, 부국제 머그컵이라든지 부국제 에코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렇죠. 기깔나게 좋아하죠.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그래서 뭐 이제 노트 이런 것도 있는데 제발 머그컵 뭐 이런 거 제발 에코백 뭐 이런 거 하면서 빌었는데 했는데 조성진 앨범이 나온 거예요. 조성진 피아니스트 아시죠? 그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은데요? 제일 좋은 건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실망을 금치 못했군요. 근데 제가 원했던 게 머그컵 이런 거였어가지고 그 정도의- 실용성이 없어. 실용성이 없어. CD를 내가 어디서 들어야 되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CD, 요즘 CD 플레이어가 맞아. 노트북도 잘 안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건 맞아. CD를 어디서 들어야 되지? 그래서 아직 포장도 안 뜯고 조용히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제네시스. 그냥 뭐 제네시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조성진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네시스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관상용으로 그냥 둬야 되겠네요. 약간 그런 그거는. 것 같아요. 어디 뭐 사실 분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DM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DM 또 DM이에요? 이번에는 DM 주세요. 아무튼. 체니에게 DM 주세요. 아무튼 1등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진 찍는데 뒤에 아주머니 분이 이거 조성진 CD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 나오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덜컥 체니가 근데 심지어 저랑 친구 둘 다 조성진 CD가 걸렸어요. 뭐예요? 그럼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랬을까요? 알고 보면 꽝이었을까? 이거 5등이었을까? 갑자기 의심스럽네 이거. 그 아주머니 왜 근데 못 받는지 물어보셨을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꽝이었을까? 아니 좋은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어쨌든 그냥 두 분께 되게 큰 행운이었다. 그쵸. 그래서 둘 다 좋아 하고 CGV에 옆에 있는 뭐 행사 같은 거 있길래 그 사진 찍으러 갔습니다. 그냥 소소한 마무리였네요. 조금 소소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머그컵이나 에코백을 받았더라면 아니, 체니가 그러니까 굿즈를 좋아하니까 부국제 신나서 굿즈. 이제 막 인스타에 올렸을 텐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주말이 피크니까 그 첫 주 개막부터 주말까지가 거의 피크니까 굿즈샵 같은 거는 사실 거의 다 매진이더라고요. 예쁜 애들은 다 팔려서 솔드아웃이고 그래서 막 구경하는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일단 그런 부대 행사에 사실 큰 관심이 없었고 뭐 굿즈에 대한 그런 욕심도 사실 부릴 정도의 팬심도 아니었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굿즈가 솔드아웃 될 정도라고 하면 맨날 솔드아웃 됩니다. 매 축제마다. 꽤나 정말 사랑받고 있는 건데 그렇죠. 관객이 많이 오니까 내년에는 정말 한번 뽕을 뽑아볼 수 있게 부산에서 하는데 부산 사람으로서 그쵸. 부국제 한번 제대로 즐겨보겠다라는 다짐을 1년 전부터 일단 해봅니다. 부국제가 부산 사람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진짜 세계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 서울에서도 부국제 때문에 연차 쓰고 보는 영화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꽤 많거든요. 부산에서 하는지도 혹은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제 표가 없겠네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모두 체니의 경쟁자가 되는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거 위험하네. 무슨 그날까지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주세요. 이상 이렇게 이제 우아합의 이제 파일럿 이제 영화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재밌다, 그쵸? 나만 재밌나? 체니가 이걸 거의 한 1년 전부터 벼르고 버렸던 그런 그 토크 주제입니다. 영화라는 게. 근데 마침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시기도 딱 부국제 시기에 딱 맞춰서 야호! 저희가 그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사실 이 다음은 뭐 영화 얘기가 될지 뭐가 될지 맞아요. 어떤 파일럿으로 찾아올진 모르겠지만 저희의 도전은 계속된다. 가보자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체니가 저희 오프닝 멘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잊을만 하면 찾아올 우하합의 파일럿 다들 기대되시죠? 우하합은 다 계획이 있구나. 두둥탁. 이거 혹시 기생충 명대사인 거 아무도 모르시는 거 아니겠죠? 이상 기생충 명대사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는 게 좋겠네요. 이상 기생충 명대사였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봐요. 혹시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언제나 댓글로